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재수 장관이 이제 그 여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굉장히 그동안의 그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앞선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러나 버렸기 때문에 여당 내 이제 강력한 후보가 사실상 이제 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PK 지역 자체의 그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랄까요? 이런 부분에도 좀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권 일각에서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연대론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 전재수 장관의 낙마를 정치적 호재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3선을 공식화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제 잠재적 경쟁자들이 그동안 이제 숨어 있다가 서서히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김도읍, 조경태, 이현승 의원 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자, 여권의 부산시장 탈원 전략 그동안 그래도 약간 뭐 파란불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하은기 대변인 어떻게 봐요? 좀 빨간불이 켜진 거라고 봐야 돼요? 당연히 빨간불이 켜졌고 악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정부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선거 때문에 뭔가 문개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엄정히 해야 된다는 거고 심지어는 뭐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당연히 악재입니다. 근데 따져봐야 될 건 있는 게 이 통일교 관련해서 현재 스코어로 아까 전에 김수민 평론가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현재 스코어로 윤용호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건이 있고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이 추가적으로 나온 건이 있습니다. 이거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를테면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윤영호 씨의 진술만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핵심 쟁점이 2018년 5월 27일 행적 아니겠습니까? 그 윤영호 씨는 전재수 장관이 천정궁 방문해가지고 600명 모인 뭐 부산 오지구 모임 행사 참석해서 축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전재수 장관은 부산의 다른 장소에서 성당에서 60주년 기념미사 했다고 사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윤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증거라든가 이런 걸 제출한 게 없고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해서 이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영호 씨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했던 이 진술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가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거는 윤영호 씨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비서관, 보좌관, 차명폰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통화 기록 같은 것도 막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이나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한쪽은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고 한쪽은 진술을 들은 다음에 수사를 안 하고 4개월 동안 묵혀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술이 구체적이기로는 윤영호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에요. 뭐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큰 거 한 장 서포트 뭐 이런 다이어리로 남겨놨다고 하는 반면에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한겨레 보도 보니까 뭐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복돈이라고 하면서 줬다. 그러니까 받더라. 그리고 또 뭐 작은 상자에 담아서 줬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전재수 전 장관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죠. 그런데 정말로 야당 추천 특검이나 대법원장 추천 특검 정도 되는 수단에 의해서 엄정하게 수사가 돼서 그게 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국민들께서 일단 부인하는 당사자의 말을 쉽사리 믿지 않을 겁니다. 이 비리에 관해서는 정치인들이 일단 다 부인하고 본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오랫동안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불식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전재수 전 장관을 앞세운 그 야당의 부산시장 탈환 프로젝트는 현재로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분 평론가께는 이 조국 대표가 이제 후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대를 한다고 하면 그 카드가 어떨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PK 지역 이 지역에서 이제 뭐 시장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자치단체장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정말 타격을 입을 건지 요거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를 후보로 낸다고 해도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이뤄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놓치기가 싫을 것이고 근데 그걸 떠나서
부산 지역이 호락호락한 선거는 아직까지는 민주당한테는 그런 선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굉장히 예전에도 뭐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당 안 하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기도 했던 그런 전략을 써서 그때 이제 살짝 지긴 했는데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데 조국 대표를 단일 후보로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조국 대표가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되면 이게 비례대표 선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지역구 선거는 토론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 과거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도마에 오르는 선거고, 근데 당장의 범죄 사실 몇 년 전에 있었던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이 다시 거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가 있어요. 네, 조민 씨에 관련된 입시 비리 관련된 대학교가 있는데 이게 과연 쉬울까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근데 간다고 해도 내년 지방선거가 판이 여러 판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재보선은 조금 비교적 조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부산에 간다고 해도 시장보다는 재보선을 노릴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재수 의원이 어느 정도 결백을 입증을 해서 시장에 나가면서 거기서 사퇴를 하는 게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그게 더 조국 대표가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시장으로 나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한학자 빅딜에 달려 있다고 좀 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빅딜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왜 부분적으로 폭로를 했겠습니까? 의도가 다 있는 거거든요. 뭐 윤영호 본부장은 뭐 지금은 좀 마치 통일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또 한학자 총재는 저 윤영호가 혼자 한 거다. 뭐 이렇게 서로 막 긴장관계 있는 듯하지만 제가 보기엔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걸 공개하고 이럴 정도의 인물은 전 못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감하에서 지금 이게 이제 폭로가 부분적으로 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정진상 전 실장 이름도 거론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어찌됐건 자, 그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학자도 풀고 뭐 윤영호도 가능하면 풀어라 하는 그 시그널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물밑 접촉을 의도한 폭로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결국은 그 빅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빅딜이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윤영호가 추가 공개 안 한 것에서 저는 뭔가 빅딜이 일단은 시작이 됐거나 뭔가 진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재수의 운명도 달라진다. 저희가 빅딜이라고 코드만 던져놓고 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